업무를 할 때 수동적으로 임하면 안 됩니다. 늘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좀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고 이게 개업을 하는 분들도 많고 의외로 연봉을 높여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는 분들도 많더라고요. 일단은 제가 있는 곳에서 좀 열심히 더 저는 제가 세무사가 되면은 사실 좀 제가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을 줄 알았어요. 근데 생각보다 실무를 하다 보니까 배운 지식이랑 실무가 너무 다른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옆에 계신 직원분들 그리고 저희 팀장님 같이 동기들한테도 많이 물어보는 입장이 된 거예요. 왜냐하면은 어떤 것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제 마음대로 만약에 신고를 하고 처리를 했다고 한다면은 향후에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것은 결국 곧 회사의 손해, 곧 저의 손해로 직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 제가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은 많지는 않구나, 아직도 나는 한참 배워야 되는 신분이구나 라는 걸 좀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. 네, 재준쌤은 뭐 없었나요? 저는 그냥 없어가지고 다 좋았어요? 너무 좋았어? 저희 회사는 굉장히 아니 회사 얘기가 아니라 그냥 세무사로서. 세무사로서 힘들었던 경험. 세무사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통 세법학 공부를 하실 때 많이들 보시는 교재를 저도 공부를 해서 법을 열심히 외웠었는데 막상 이제 실무에 들어가고 나니까 이 법을 잘게 쪼개서 이 단어의 의미를 정말 알고 있는지, 저는 이제 외우다 보니까 이제 수동적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실무에 투입되다 보니까 이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말 많이 다르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었었던 것 같아요. 세연 쌤은요? 근데 저도 약간 비슷한 게 다 외웠었는데 사실은 외울 필요가 전혀 없었다. 다 찾아서 어차피 봐야 되고 그걸 또 뜯어봐야 되고 시행령도 봐야 되고 부칙도 봐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외운 게 소용이 없다는 그게 약간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. 소개팅이 들어오긴 했어요. 저도 몇 번 했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일단은 되게 경우가 많았어요. 제가 마음에 들었지만 그분이 저를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고 소개팅 몇 번 하셨어요? 저 한 6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. 이거 근데 약간 생각 잘하셔야 될 게 혹시라도 먼 훗날에 다시 말할까요? 다시 갈게요. 이거 편집해 주세요. 편집해 주세요. 소개팅 꽤 들어온다 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. 일단 아무래도 세무사라는 직업 자체가 주는 안정감이 있다 보니까 소개팅에 있어서 조금 더 주위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시켜주고 하려는 경향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세무사가 되기 전보다 되고 난 후에 했던 소개팅이 훨씬 많았을 정도로 나름 그래도 했던 것 같습니다. 소개팅을. 다른 두 분은 어떠셨나요? 소개팅이 이제 아무래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이제 붙고 나서는 나를 설명하는 단어가 좀 이렇게 확실하다 보니까 세무사라고 하면은 대충 그냥 다 통과되는 게 있다 보니까 그 소개팅은 잘 들어오긴 하는데 그렇다고 뭐 그렇습니다. 님은 찾으셨나요? 예. 그래서 소개팅은 어떤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소개팅 제의가 너무 많이 와서 인기남. 핸드폰을 충전을 해놓으면 그 소개팅 문자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배터리가 다 나갈 정도로 정말 제의가 많이 들어왔었는데요. 네. 끊이지 않고 들어와서 이제 세무사가 이제 되실 예비 세무사님들께서도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저희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아직 결실은 이루지 못했지만 소개팅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이제 충분히 갖춰졌다라고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하나 둘 셋. 수험생! 통했다. 똑같다. 통일했다. 수습세무사가 좀 더 힘든 점부터 말하자면 수험생 때는 선택을 할 일이 별로 없어요. 그저 정해진 강의에 따라서 커리를 듣고 그냥 정해진 시간에 공부를 하면 되는 것뿐인데 수습세무사는 업무를 할 때 수동적으로 임하면 안 됩니다. 늘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나아가야 되지? 그런 방향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생각하는 일은 좀 더 많았다고 볼 수 있어요.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본인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뭔가 좀 더 본인이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수습세무사 때문에. 수험생 생활보다. 근데 수험생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해진 생활 동안에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는 시간에 버텨야 된다라는 그런 점들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사람도 못 만나다 보니까 말을 하는 법도 좀 잊어버리게 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. 진짜 수험생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. 사실 몸이 엄청 힘들 일은 막판에 정말 스포츠 달릴 때 말고는 없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고 미래가 불안하고 이제 친구들이 취직하거나 잘 돼도 온전히 축하해 줄 수 없는 그 마음, 약간 그런 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.
저도 힘들었던 거 하면 딱 두 가지 단어가 떠오르는데 이제 하나가 도어락, 하나가 샴푸 이렇게 두 가지가 떠올라요. 제가 이제 하루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집에 들어가서 열심히 쉬고 싶다 이제는 했는데 이제 도어락 비밀번호가 뭐였더라?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 머리를 너무 많이 써서 아 내가 정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구나 이제 좀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고 이제 하루는 일과를 마치고 샴푸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샤워를 하는데 내가 샴푸를 했었나? 나도 그랬어. 이 정도로 정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갈지 맞아, 모르게 맞아. 너무 열심히 맞아. 했었어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그 샴푸 하면서도 생각하다 오늘 했던 거 막. 왜 틀리지 계속? 막 이러면서. 그래서 머리 2번 감은 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. 저는. 그래서 머릿결이 이렇게 그랬겠다. 네. 머릿결이 상당히 맞아요. 좋으시네요. 네. 샴푸 뒷광고 좀 들어오면 좋겠습니다. 네. 네, 저는 아무래도 세무법인에서 그냥 근무세무사로서 2년 혹은 3년 동안 더 생활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제 진로를 좀 더 결정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. 아직 저는 수습세무사고 제 전문 분야를 어디로 해야 될지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라서 최소한 기장만 할 것이 아니라 컨설팅, 재산세제, 그리고 경정청구 같은 용역 모든 업무를 다방면으로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 중에서 저와 가장 잘 맞는 업무가 무엇이고 그 업무를 어떻게 특화할지는 3년차 이상부터 고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배우는 단계, 학교를 다시 다닌다라는 마음으로 근무세무사 생활을 계속 이어갈 것 같습니다. 이제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개업을 하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의외로 연봉을 높여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는 분들도 많더라고요. 일단은 제가 있는 곳에서 좀 열심히 더 일을 배우고 그 일을 배우면서 제 진로나 적성 저도 좀 찾아보고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업무를 해보면서 6개월로는 숙달하기가 충분한 시간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법인에서 이제 조금 더 차근차근 하고 있는 업무를 배우고 싶습니다. 제 주위에는 아무래도 조세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 로스쿨 입시를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. 가끔씩 보면은 얘기를 들어보면 일을 하는데 좀 한가한 시즌에 리트 책을 가져와서 공부를 했다는 친구도 있더라고요. 다행히도 그 친구가 이번에 리트 시험도 잘 봐서 원하는 곳에도 합격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저도 조금은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세무사로서 정해진 업무의 영역이 있고 변호사로서 정해진 업무의 영역이 있는데 그 둘이 합쳐진 시너지는 얼마나 더 굉장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 좀 궁금해하고 아직까지는 그 꿈을 조금은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. 다른 분들 어떠실까요?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제조세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미국 회계사 AICPA가 또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좀 준비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던 동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같이 있다 보면은 시너지가 있고 이사님 중에서도 같이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이쪽 길로 이제 가게 되면은 저희 법인도 너무 좋고 그리고 큰 회계법인 같은 데도 항상 국제조세는 일손이 좀 모자라거든요. 그래서 그쪽으로도 쉽게 이제 이직을 많이 한다고 이제 들었어요. 일단은 저는 이 직업을 선택할 때 본인이 열정적으로 무엇인가를 탐구하고 본인의 가치를 늘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고 반드시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정말 세무사라는 직업 자체가 본인이 하는 만큼 벌고 하는 만큼 아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수동적인 마음가짐으로 임할 거면 차라리 그냥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요. 배우려는 자세로 늘 적극적으로 그렇게 임하고 공부에 있어서도 수험 공부를 하면서 꼭 합격하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지 말고 많은 지식을 쌓아 나가다 보면 언젠가 합격이라는 선에 다다르겠지 하는 마인드로 임하면은 좀 더 훌륭한 세무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너무 공부라는 게 사실 완전히 혼자 하는 건데 생각보다 주변에서 너무 많은 도움을 주더라고요. 그래서 같이 공부한 사람들이랑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가끔 나를 만나주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 덕분에 힘을 내서 할 수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정말 뭔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준단 말 있잖아요. 그래서 정말 물질적으로도 도와주고 마음적으로도 나를 진짜 도와주는 그게 느껴지는 그게 있어서 너무 고마웠던 것 같아요. 그거를 2년 동안 이제 온전히 쌓여서 그런 도움들에 쌓여서 공부만 딱 할 수 있었던 기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. 제 주변에 있던 친구들과 가족들이 저를 지지해 줄 수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했다는 말 전하고 싶고요. 그리고 이제 60회 세무사 시험을 앞둔 이 동영상을 보고 있을 여러분들에게 마음속 깊이 화이팅이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화이팅!
지금까지 이제 수습 세무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렇게 궁금증이 좀 풀리셨으면 좋겠어요. 모든 세무사 여러분 화이팅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조세 전문가 경제 전문가 세무사 화이팅! 다시. 한번 나가셔도 되는 거? 아, 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지금? 좀 내려낸대요. 되게 포스트잇 엄청 했어. 진짜 여기다 다 붙여놨다.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? 네. 저는 지금 항상 일을 할 때마다 체크할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항상 신경 쓰면서 일을 하는 편이랍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네.